필리핀의 교도소에서 수사를 피하며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마야광 박광렬이 전격 송환됐습니다. 우리 정부 요청으로 필리핀 정부가 박 씨의 신병을 넘긴 건데 그간 막혔던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야광 박광렬입니다.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겁니다. 국내로 마약 판 혐의 인정하십니까?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을 어떻게 활동하신 겁니까? 박 씨는 필리핀에 머물며 텔레그램에서 전 세계라는 명칭으로 활동한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최상선이었습니다. 매달 상당량의 마약을 국내에 공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드러나고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약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장기 60년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여러 차례 탈옥을 하고 필리핀 교도소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호화 생활을 하며 마약 공급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송환은 지난 3일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인도를 요청했고 범정부 TF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한 끝에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박 씨의 마약 유통을 방치할 경우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 범죄가 우려돼 신속한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필리핀이 자국의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임시로 박 씨를 넘기는 임시 인도 형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마약범죄 수사관 등 20명을 전담 인력으로 투입해 집중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범 여부까지 수사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마야광, 전 세계로 알려진 박모 씨를 국내에 전격 송환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죠? 소환되고 싶은 거보다도요. 뭘까요? 왜냐면 난 증거가 없어. 내가 마약판 증거 있어요? 없죠. 조사를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그라운드 어디 있냐고 증거가 없어요. 죽인 건 맞잖아요. 아유,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필리핀에서 초호화 수감 생활을 하며 텔레그램에서 전 세계라는 닉네임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박광렬이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야광 전 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3명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로 필리핀 수감 중에도 국내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등 조직 범죄를 자행해 왔습니다. 수차례 외교 사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9년 넘게 난항을 겪던 박 씨의 송환은 초국가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박 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정상 외교의 성과로 9년 넘게 교착 상태였던 인도 절차가 한 달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박 씨의 송환은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정부는 박 씨가 압송되는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범죄자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박광렬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살해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2022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현지 수감 중이었습니다. 박 씨가 필리핀 황제 교도소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해온 실태는 JTBC 현지 취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화한 분은 앨범에 혼자 어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박 씨를 국내로 송환해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 씨에 대한 임시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에서 재판이나 형 집행 중인 범죄인도 국내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임시 인도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박광열이 속한 마약 유통 조직 실체를 규명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90명이 검거됐잖아요, 당시에. 한국에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때 타이틀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 맞잖아요. 근데 4명이 자살했어요. 네. 내용 아세요?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기의 마약은 황술이다 그러면서 황색빛이 도는 필로폰 같은 것들을 제조했다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손가락을 얘기하는 듯이 바티칸을 얘기하더라고요. 바티칸은 사실 내 막내고, 막내예요, 막내가. 막내만 잡힌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찾아와서 내가 이거 하는데 그래 해봐 하고 줬다고 쳐요. 여기서 일리 줬어. 그럼 다 이제 써먹어갖고 당연히 이제 대가리를 욕하죠, 그죠? 나는 다 이해해요. 근데 내가 팔라고 한 건 아니야, 이 입장에서 근데 뭐 한가?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난 내 식구만 잘 살는데. 선생님들 마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떤 의미에서 신기하긴 했어요. 제가 해봤어요. 테스트 하려고. 근데 얘들한테는 다 얘기했어요. 해봤어요. 알아야 바를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맞잖아요. 근데 나는 해봤어. 진짜로 많이 해봤어요. 며칠 동안. 어디까지 이게 한계가 가고,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왜 못 끊는가. 해보니까 나쁜 점과 좋은 점과 끊어야 될 점과 왜 못 끊는지를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입장한 거예요. 딱. 자기가 최고의 퀄리티의 마약을 국내로 전달했다. 나는 좋은 사업가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국에서 꾸임을 많이 해. 전화가 와. 약 좀 보내줘라. 근데 실제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마약뿐만 아니라 뭐라도 해결해야 돼요. 한국에 선생님 송환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죠? 소환되고 싶은 거보다도요. 뭘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가려면 가야죠. 나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난 증거가 없어. 한국에 가도 증거가 없어. 내가 마약판 증거 있어요? 없죠. 그 내 이름 아니잖아. 핸드폰이 없는데 뭘로 증거를 하죠? 맞잖아요. 뭐 선생님을 조사를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사를 못 했어요. 댓글하는 게 어딨냐고 증거가 없어요. 몇번 말씀드리지만 중공부에서 제가 나가는 거는 저 진짜 화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방송 이런 거에 저는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지인들하고 친척들 때문에 저는 제가 방송 나가는 거 싫어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 웃기는 게 자기가 지금 마약을 국내에 얼마나 많은 양을 밀어넣습니까? 그 많은 양을 해가지고 입은 피해자들, 그 딸린 가족들 얼마나 피눈물 흘립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중에 안 둔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박광열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자기 유튜브로 다루는 걸 보면서 그 나왔던 그 유튜버들 조선족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박광열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에 돈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에게 어떤 테러를 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모르겠어요. 한국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모레 꼭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다 알아 진짜. 어디 사는지 공장이 어딘지 주위 이름까지 다 알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순간도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열은 꼭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요. 뭐 어떤 편견이든 뭐든 다 좋지만 제 스스로한테만 안 부끄러우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약 사건이 매일마다 한국 뉴스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는데요. 국내에 들어오는 많은 수의 마약들이 사실은 박학렬의 마약일 수도 있고 지금도 박학렬은 마약을 팔고 있으니 이 마약들이 언젠가 제 주변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마 치안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가. 좀 그런 게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금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강도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약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대한민국도 재외 국민들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로부터의 범죄,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들 상대로 한 무슨 뭐 스캐미니 무슨 뭐 요새 이상한 거 말아요. 애인 가장 해가지고 돈 뜯고 무슨 뭐 이런 거 워낙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라오스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에 그게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뭐 필리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람을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제가 이렇게 공언을 하고 또 실제 현재 언론에도 그런 얘기도 많이 좀 퍼뜨리고 또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력, 예산,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내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게 통계적으로 피해액은 22%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피해액은 22%가 줄어들었고 이제 꺾였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값 꺾이듯이 꺾이고 막 올라가다 꺾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국제 스캠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팍 꺾였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25%, 액수로는 22% 뭐 이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저희가 압박할 겁니다. 인력도 많이 늘리고 있고 국가 정보기관들도 현지에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제가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내국인들의 피해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현지 우리 교민들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데 필리핀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께 이런 공식적인 부탁도 드렸습니다. 정상회의 석상에서 아는 분은 알 텐데 그 무슨 박땡렬이라고 있죠.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던데.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징역 60년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무슨 지익주시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뭐 현지 경찰이 또 관계가 돼 있다고. 근데 뭐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모든 뭐 범죄 피해가 똑같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일반 예방, 그러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하게 막는 효과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기울이고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익주시
살해 사건 주범도 필리핀 당국이 좀 더 역량을 기울여서 잡아보겠다고 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특별한 역량을 좀 투입해서라도 좀 잡아볼까, 체포하는데 총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이제 필리핀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실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한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내에 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또 요청을 좀 해서 코리안 헬프 데스크라고, 이제 한국인 상대로 한,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현지에 파견돼서 같이 합동 근무하는 형태이고, 코리안 헬프 데스크는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업무 담당 조직이죠. 이것도 따로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 애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필리핀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로. 물론 이제 필리핀 우리 교민들이 겪는 특별한 범죄 피해의 양상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필리핀 당국의 각별한 배려입니다. 우리 마르코스 대통령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서슬퍼런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안방처럼 마약을 유통하던 박광렬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되자 사법 정의를 똑똑히 보여준 거죠. 타국 수감자까지 끌고 온 이번 조치는 범죄자가 국경 뒤로 숨을 곳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마저 확인해줬습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하며 국제 공조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지구 어디든 폐가 망신한다는 공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